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늘은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장화홍련 이야기입니다. 때는 세종이 임금으로 있던 조선시대였어요. 평안도 철산이라는 곳에 배무룡이라는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배무룡은 과거급제는 못했지만 철산에서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좌수였어요. 이 지역에서 꽤나 잘 나가는 양반이었죠. 배무룡과 부인 장씨는 예쁜 딸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장미꽃이라는 뜻의 장화라 짓고 둘째는 붉은 연꽃이라는 뜻의 홍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장화가 5살, 홍련이 3살이 됐을 때 부인 장씨가 병으로 죽은 거예요. 배무룡은 슬퍼하다가 곧 새 부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로 대를 잇는 건 양반가의 도리이니 재혼을 해야 하는데 이미 딸 둘인 호라비에게 장가올 여인을 찾기가 어렵구나. 그러다 어렵게 얻은 두 번째 부인이 바로 허씨였습니다. 메기처럼 커다란 입에 심술궂은 인상을 가졌죠. 속으로 못된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들만 예뻐 죽네. 에이, 꼴 보기 싫다.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더니 허씨가 진짜 아들을 줄줄이 셋이나 낳은 거예요. 배무룡도 아들로 대를 이어준 허씨한테 꼼짝을 못하게 됐죠. 그리고 슬슬 장화홍련이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근데 허씨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자매가 시집 갈 때 집안 재산을 쓸어가면 어떡하지? 재산은 내 아들들 몫이야. 무슨 수를 써야겠다. 오랫동안 자매에게 질투와 짜증만 키워오던 허씨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 장쇠를 시켜서 살찐 쥐를 한 마리 잡아오라고 하더니 쥐 목을 비트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물에 넣었다 빼서 털을 몽땅 뽑아버리고 죽은 쥐의 몸에다가 피를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장화의 이불 밑에 슬쩍 넣더니 배무룡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사실 장화가 그동안 행실이 좋지 못했거든요. 아까 방에 들어가 보니 장화가 낙태를 하고 수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양반과 처녀가 애를 뱉다가 낙태한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이에요, 끝! 이제 다들 어찌 낯을 들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허씨가 배무룡을 끌고 가서 장화의 이불을 들쳤더니 정말 핏덩이가 있는 거예요. 폐가 망신을 피하려면 모든 흔적을 없애야 해요. 난잡한 행실이 고쳐지지도 않을 텐데 장화를 남몰래 죽여 없애야죠. 아들도 셋인데 가문의 미래를 위해선 그 방법뿐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요? 방법은 늘 만들기 나름이죠. 이렇게 배무룡은 새 부인에게 멍청하게 속더니 함께 친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장화는 한밤중에 아버지에게 황당한 명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여태 집을 벗어나 본 적도 없는데 어찌 이 깊은 밤 외삼촌 댁을 다녀오라 하십니까?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되어서 어찌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게야? 썩 다녀오지 못해! 결국 장화는 컴컴한 밤에 장쇠랑 외딴 산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시커먼 소나무숲 한가운데에 아주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장쇠가 걸음을 딱 멈추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죠. 큰 누나, 집안 망신을 시켜놓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부모님이 큰 누나를 연못에 처박고 오라시네. 이제 죽어줘야겠어. 그리고는 장화를 연못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동생 홍련은 이 끔찍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장화 언니에게 의지해 살아왔는데 이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거짓말이 다 믿고 계시니 어쩌지? 이 끔찍한 집안에서 살다간 나도 언젠가 변을 당하고 말 거야. 홍련은 집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언니를 죽일 수 있지?
더 더러운 꼴을 보느니 이쯤에서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벽길을 홀로 걸어서 언니가 죽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홍련의 귀에 누군가 애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홍련아, 연못 주위로 짙은 안개가 넘실대더니 마치 누가 잡아 끄는 듯 홍련의 몸이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날 밤부터 연못에선 밤낮 없이 기괴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울음 사이에는 자매의 억울한 사연이 섞여 있어서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쯤부터 이상하게 철산에 새로 오는 부사마다 자꾸 죽어나는 거예요. 철산에 귀신이 있다느니 흉흉한 소문이 퍼지니까 철산으로 부사를 오겠다는 벼슬아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정동우라는 인물이 철산 부사를 지원했습니다. 무신 출신의 정동우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철산에 귀신이 있는 걸까? 다들 왜 자꾸 죽어나간 건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철산 부사로 임명된 정동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웬 여인이 나타나 절을 올렸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이 고을 좌수였던 배무룡의 딸 홍련입니다. 부디 억울한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냐? 다음날 정동우 앞에 허씨와 배무룡이 끌려왔어요. 근데 허씨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계속했죠. 제가 언젠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할까봐 낙태 증거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죽은지로 만든 핏덩어리를 꺼냈어요. 하지만 정동우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저것을 갈라 속을 뒤집어라! 그러자 그 핏덩이 속에서 쥐똥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감히 죄 없는 딸을 살해하고도 날 속이려 했느냐? 임금의 명으로 부임한 내게 감히! 멍청한 배무룡은 허씨에게 놀아났음을 깨닫고 통곡을 했습니다. 장화야, 홍련아,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결국 살해를 주도한 허씨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살인 청부를 받아 자기 누이를 죽인 장쇠는 목을 매 죽이는 사형을 당했어요. 배무룡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정동우는 연못에서 자매의 시체를 수색해 좋은 자리에 묻어줬는데 그날 밤 자매가 방 안에 불쑥 나타났어요. 지혜로운 부사께서 저희의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죄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었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느새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배무룡은 두 딸에게 죄스러운 마음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다시 사람답게 살겠다며 정신을 차리고 세 번째 아내 윤씨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배무룡 꿈속에 그립고 그리운 자매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옥황상제께서 저희의 죽음을 불쌍히 여겨 저희를 다시 세상에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비와 다시 연을 맺어 서로 원한을 풀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곧 윤씨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장화 홍련을 쏙 빼닮았어. 너희가 정말 다시 내 품에 온 게냐? 부부는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두 딸 이름을 장화, 홍련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